안녕하십니까, 관계법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 교재 6페이지를 함께 보십니다. 6페이지 1번 보시게 되면 6페이지의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 건축물 등에 대한 면적, 높이, 층수 산정, 바로 건축물에 대한 규모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보시게 되는데요. 우선 기억 보시게 되면 대지 면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여기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건물에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평면도 개념을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데요. 가끔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변에 접한 땅으로서 평지도 있을 수 있지만 경사진 곳도 있습니다. 이 경사진 곳을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평면의 개념을 대지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끝에 면적이라는 말로 끝나게 된다고 하면 이는 평면의 개념, 수평 투영 면적을 의미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갑은 소유노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지의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얘는 도로 예정지를 말하게 됩니다. 도로 예정지도 현재 도로로 파악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로는 대지 부분에서 배치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4번입니다. 대지에 도시 군 계획설인 도로 공원이 있는 경우 그 도시 군 계획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하여 가로 표현을 새로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내용을 잠깐 살펴놓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 군 계획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저희가 지금 건축물에 대한 크기, 규모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 건축물에 대한 개념, 정의 살펴보셨고 이 건축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분쟁을 어떤 법령을 정하여 해결할 것인지 법령 적용 관계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구성 등으로서 저희가 별표 3개를 해서 열심히 보기로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우선 건축물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셨고 두 번째 건축물에 대한 구성 요소로서 지하층과 발코니 등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건물의 크기를 따지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대지 면적을 저희가 함께 보십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개념 저희가 살펴보셨고요. 저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 대지의 건축선이 지정되게 된다고 하면 지정된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공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 군 계획 시설인 공원, 도로 등이 있는데 그러한 공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시설물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저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일체의 것들을 시설물이라 하고 이러한 시설물로 저희는 주택, 상가 등의 건물을 대표적인 것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개인이 만들게 되지만 고속도로, 공항, 국립대학 이러한 것들은 개인 돈으로 만들기 힘들죠. 나라 돈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것처럼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지를 수용이란 방법에 따라 강제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그곳에 만들어진 공원 등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국공유지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땅은 개인 땅 아니죠? 개인 땅 아니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국회법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장을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이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나라에 측정되어 있는 각종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는 데 사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용할 것과 나중에 그 사업을 미룰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나중에 사업을 미루기로 결정한 곳이 있다고 하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했지만 그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토지에 대한 수용을 나중으로 미룬 상태이거든요. 아직 수용 안 한 곳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곳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아직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은 계속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고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단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이러한 곳은 대지 면적에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설 부지, 그 땅은 아직 국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로서 대지 면적에 포함시켜주겠다. 그런 최근 개정 사항들을 한번 살펴놓습니다. 저희가 방금 보셨던 이 내용들은 최근 기출문제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 이번에 법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한번 눈여겨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리어머리입니다. 건축 면적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가번 개념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리고 나번과 관련된 다양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에 대해서는 지금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7페이지 보시니 건폐율 있는데요. 얘도 지금은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니 8페이지에 디귿 바닥 면적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구획 중심선, 이걸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나번 특례에 관한 사안들 함께 살펴보시는데요. 바닥 면적에 대한 산정 방법의 특례. 벽 기둥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1m 우태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리고 B. 바닥 면적 중에 일부 제외. 주택의 발코니 등의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 동그라미 놓습니다. 노대 등에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 동그라미 주십시오.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리고 C. 바닥 면적에서의 배제.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리얼로 보시게 되면 연면적이 있습니다.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한다. 그러면 저희 건축물에 대한 크기, 규모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데요. 그러한 크기와 관련되어 저희 살아오시면서 건평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바로 건축 면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건평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건축법상 연면적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건물이 5개층으로 구성되겠다면 그 5개층의 각 층의 바닥 면적 전부를 더하는 것을 바로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저희는 건축 면적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바닥 면적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시면서 각각의 개념을 저희가 보셨습니다. 여기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각각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주변의 건물을 보게 되면 보통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가끔 이러한 형태의 건물도 있죠. 이러한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가장 끝에 있는 외벽, 외곽 기둥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평면도를 바로 건축 면적이라 하는데 저 건축 면적은 건물 한 동에 걸쳐 도면 하나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을 구성하게 되는 부분이 이러한 공간으로서 이것이 기둥 4개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그 기둥